창문 경보기. 내가 복도식 아파트에 살아서 복도 쪽 창문에다 방범용으로 슬라이락 자물쇠랑 진동 감지되면 경보 울리는 거 붙여놨는데 며칠 전부터 아무도 없는데 하루에도 3번씩 진동 알람이 울리고 그랬어. 문 열린 흔적도 없고 인기척도 없고 내가 창문 바로 밑에 누워있는데도 막 울리고 난리였었단 말이야. 울리는 것도 낮 시간도 아니고 항상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만 그 난리였어. 알람 때문에 매일 늦게 자게 되고 자다가 깨고 그래서 그냥 알람을 꺼둘까 하다가 그건 또 뭔가 경보기를 산값이 아까워서 그냥 뒀어. 그렇게 지내다가 내가 그 창문 바로 옆에 전신 거울을 세워뒀었는데 문득 거기 가서 거울 보는 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울을 출입문 쪽으로 옮기니까 이제 알람이 안 울려. 크크크크. 설마 했는데 거울 하나 옮겼다고 매일 울리던 게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뭔가 웃기네. 손톱. 할머니께서 갑자기 나한테 너 손톱 불태워서 버리지 않지? 라고 물어보셔서 네? 불태워서 버릴 일이 있나? 보통 변기에 물 내려서 버려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진지하게 정색하고 하셨던 말씀이 손톱을 불태우면 사람이 미쳐. 그렇게 진지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할머니가 무서워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이내 잠에 드셨다. 그때는 그냥 잠에 드셨나 보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잠에 드셨던 거다.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 나는 그날 이후 절대로 단 한 번도 손톱을 불태운 적이 없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그런 말이라니. 깨름칙하고 내 인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소름 돋는 경험으로 남아있다. 가위. 나 학생 때 가위 자주 눌리고 막 귀 옆에서 소름 끼치게 웃는 소리 같은 거 많이 들어서 힘들었었어. 그래도 여러 번 계속 겪다 보니까 꽤 적응돼서 소름 끼치기는 했는데 엄청 무섭진 않았어.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귀신이 내가 막 코딱지파고 야한 거 보고 그런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다 볼 거 아니야. 갑자기 너무 창피해져서 그 생각 한 날 종이에다가 엄청 큰 글씨로 지금까지 저희 행동을 보셨더라도 눈 감아주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완벽하진 않아요. 열심히 살게요. 이렇게 써놓고 잤는데 그 뒤로는 한동안 가위 안 눌렸어.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한참 뒤에 또 눌렸을 때는 잠자는 거 방해하는 게 너무 짜증나서 허공에 욕하고 다시 잤어.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 거의 안 눌려. 고양이. 어떤 사람 할머니 댁에 길고양이가 들어와서 새끼 5마리를 낳았대. 근데 그 할머니가 고양이를 싫어하셔서 옆에 있던 삽으로 내려쳤는데 어미 고양이는 재빨라서 피하고 새끼들은 머리 깨져서 죽었대. 그 뒤로 어미 고양이는 어디론가 사라져서 할머니가 비닐봉지에 새끼들 사체 담아서 뒷산에 대충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새끼들 사체 옆에 어미 고양이도 똑같이 머리가 깨진 채로 죽어 있었대. 그 뒤로 할머니 치매 걸리셨는데 사람 말도 못하시고 야옹야옹거리면서 고양이처럼 앉아있고 구석에만 들어가 있으시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생쌀이랑 생선밖에 안 드셔서 가족들이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대. 그런데 그 할머니 병원 5층에서 떨어져서 머리 깨진 채로 돌아가셨다더라. 남동생의 친구. 어떤 여자가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약 먹고 한숨 자려고 누웠는데 꿈 꿨나 봐. 자기 남동생의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꿈에 나온 거야. 그런데 이상한 게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여자만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뒤돌아서 가다가 사라졌대. 그 친구가 사라지고 여자가 잠에서 깼는데 뭔가 기분이 묘하더래. 그리고 바로 다음날 그 꿈에 나왔던 남동생의 친구가 죽었다는 말을 들은 거야. 꿈꾼 날에 뺑소니 당해서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결국 다음날 죽었다고. 그래서 남동생은 장례식장 다녀오고 한동안 멍하니 말도 안 하고 방에만 틀어박혀서 지냈고 몇 년 뒤에 그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남동생이랑 술을 먹었는데 그 꿈이 생각나서 얘기해주니까 남동생이 그 자식도 징하다면서 한참 말도 없이 술만 먹다가 내 친구가 누나 엄청 좋아했다고 말해줬대. 스토커. 옛날에 내 친구한테 모르는 사람이 1년 전부터 협박 문자를 계속 보내서 내 친구가 정신적으로 많이 심란해하고 무서워해서 우리 반 애들이 그 친구를 많이 걱정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학교 오는 길에 친구가 다리 절뚝이고 교실 들어와서는 막 울면서 나한테 협박하던 놈이 이제는 하다 스토커짓까지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길래 우리 진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 친구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말렸는데 나랑 다른 친구는 그 친구가 너무 걱정돼서 몰래 신고했어. 근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혼자 자작극 벌인 거였어. 진짜 소름. 마지막으로 그 친구 소식 들었을 때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금 요양 중이래. 관심 받으려고 일부러 그런 거였어. 아저씨. 왜 옛날에 한참 성폭행 사건 많았을 때 누가 따라오면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라는 말이 있었잖아. 어떤 사람이 친구 만나고 집 돌아오는 길에 어떤 아저씨가 자기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진짜 자기 집 엘리베이터 앞까지 계속 따라오길래 그 사람이 뒤돌아서 일부러 눈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그 아저씨가 처음에 못 들은 척 하더래. 그래서 일부러 더 눈 마주치면서 아파트에서 처음 보는데 이사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눈 크게 뜨면서 이러면서 놀란 표정으로 도망가더래. 그래서 나중에 신고하려고 경비실에 말해서 CCTV 돌려보니까 그 사람 허공에 대고 얘기하고 있었다더라. 베란다.
우리 집은 아파트 1층인데 베란다 옆쪽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어. 주민들이랑 마주치기 번거로워서 베란다는 닫아놓고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었어. 근데 새벽에 과제하고 있었는데 밖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 대수롭지 않게 있는데 누가 내 방 창문을 똑똑 두드리더라. 뭔가 해서 블라인드를 살짝 걷어보니 경찰 아저씨가 베란다 쪽으로 좀 나와보라길래 가봤더니 어떤 남자가 우리 집 베란다에 엎드려 있는 걸 발견했다고 혹시 숨겨주려고 했었냐고 물어보는 거야.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 우리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받고 와서 샅샅이 뒤지다가 발견했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 먼지 쌓인 베란다에 사람 누워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 만약에 내가 그 베란다 문을 안 잠갔더라면 진짜 끔찍하다. 창문. 내가 겪은 소름 돋았던 일인데 고3 때 야자 안 하는 날이라서 집에 일찍 돌아왔었어. 여름이라 집에 도착하자마자 교복 와이셔츠 다 벗고 그냥 편하게 나시만 입고 밑에도 속바지만 입고 내 방에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었어. 근데 내 방에 엄청 큰 창문이 있는데 여름이니까 더워서 창문도 방충망 빼고 다 열어놨었어. 근데 그날 우리 아파트 외벽 새로 칠하는 날이었나 봐. 난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혀로 입천장 똑 하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창문 밖에서 벽칠하는 아저씨가 혀로 입천장 똑 하면서 웃으면서 날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 놀라서 창문 닫았고 진짜 심장 멎는 줄 알았어. 언니. 나 6살 땐가 되게 시골 쪽에서 살았는데 우리 집 앞에 엄청 예쁜 언니가 살았어. 동네가 작아서 젊은 여자도 몇 명 없었고 동네에 살던 젊은 남자들은 전부 언니한테 잘 보이고 싶어 했던 게 기억나. 근데 어느 순간 그 언니가 안 보이는 거야. 나 집 밖에 나갈 때마다 인사해주던 착한 언니였는데 내가 부모님께 언니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부모님은 그냥 이사 갔다고만 하셨어. 근데 내가 얼마 전에 그 언니가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사실 언니가 이사 간 게 아니라 언니를 좋아하던 동네 남자가 언니한테 좋아한다고 결혼하자고 했었는데 언니가 싫다니까 납치해서 나쁜 짓 하고 언니는 결국 자살했다더라고.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척하고 감추려 해서 언니네 가족은 먼 곳으로 이사 갔고 우리 부모님도 그런 환경에서 나를 키우면 안 되겠다 생각 들어서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 온 거고. 그 언니 진짜 착하고 예뻤었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던 언니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 진짜 너무 슬프고 사람이 무섭더라. 육감. 왜 사람은 육감이 있다고 하잖아. 그런 거 안 믿고 살다가 지인이랑 식당에 갔는데 아무 이유 없이 너무 불안하고 소름 끼치고 무섭고 하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밥 4숟갈인가 먹고 있는 지인 붙잡고 나가자고 제발 나가자고 내가 다른 거 새로 사준다고 울고불고 하면서 후다닥 계산하고 그냥 여기서 밥 먹고 가겠다는 지인 질질 끌고 택시 타고 다른 동네로 갔어. 지인은 화나서 갑자기 왜 이러냐고 싸우고 있는데 다른 지인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 그 식당에 폭발 사고 났다고 너희 거기 간다고 했었는데 괜찮냐고. 지인이 전화 받고 소름 끼쳐 하면서 너 뭐냐고 해서 나도 뭘 알고 그런 게 아니라서 뭐라 대꾸는 못해주고 그냥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고 넘어갔어. 아직도 뭐였는지 모르겠어. 주위에서는 가스 누출이 조금씩 되고 있어서 불쾌한 냄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뭔가 본 거 아니냐? 그랬는데 모르겠고 집에 무당 없고 예지 능력 그런 것도 없는데 육감이란 게 이런 건가 싶어서 신기했어. 화장실. 어떤 여자분이 서울 시내에 값싼 방을 얻었는데 건물주 할머니께서 웬만하면 새벽에 그 방 화장실 가지 말라고 하셨대. 왜요? 하고 물어봐도 그냥 가지 말고 정 가고 싶으면 옆방 사니까 여기 와서 화장실 써. 이러셔서 며칠은 그 할머니네 가다가 어느 날은 그 할머니가 푹 주무시는지 새벽에 문을 안 열어주셔서 할 수 없이 자기 방 화장실 갔는데 의외로 별일 없는 거야. 그래서 볼일 보고 거울 보다가 무의식적으로 고개 숙였는데 세면대하고 자기 다리 사이에 어떤 여자가 얼굴을 쑥 내밀고 자기를 올려다보고 있더래. 여자분이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니까 밖에서 쿠당탕 소리 나더니 할머니가 뛰어들어오시고 동시에 그 여자도 사라졌는데 할머니가 작게 또 왔네. 오늘은 내 방 와서 자. 하고 집으로 데려가셨대. 이후로는 할머니 안 계시면 편의점 화장실 쓰다가 나중에 할머니가 할머니 방이랑 통하는 문 만들어주셔서 잘 쓰긴 했는데 그 여자 얼굴 아직도 기억난다더라. 문자. 내가 겪은 실화인데 새벽에 뜬금없이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 근데 내용이 딱 내 이름 두 글자뿐이었어. 내 이름이 만약 정우면 정우 이렇게만 온 거야. 그래서 누구냐?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답장이 안 와서 한 번 더 보냈어. 누구냐고 이렇게 또 답장은 없었고 계속 찜찜해서 점심때 또 보냈는데 여전히 답장이 없길래 전화를 해봤어. 근데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그때는 진짜 엄청 소름 돋고 며칠 동안 좀 공포에 시달렸어. 여전히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몰라. 미스테리야. 동생. 새벽에 동생이 호다닥 달려오더니 악몽 꿨다고 무섭다고 옆에 눕더라. 자다가 누가 호다닥 달려오는 소리에 어렴풋이 깼는데 여전히 몽롱했거든. 동생이 문 활짝 열고 들어와서는 날 흔들어 깨우면서 나 악몽 꿨어. 같이 자자. 이러는 거야. 이 나이 먹고 뭐하는 짓인지 귀찮아서 대충 몸만 옆으로 당겨주니까 낑겨서 어떻게든 눕더라. 근데 동생이 고맙다고 말하면서 내 팔을 껴안았는데 그 손이 무슨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정신이 번쩍 든 거야. 화들짝 놀라서 몸을 벌떡 일으키니까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 근데 닫아놨던 문은 열려있어서 슬금슬금 나가서 동생한테 가봤더니 얌전히 자고 있더라. 어쩔 수 없이 내가 동생 옆에 누워서 자려고
춘향이 놀이? 할머니께서 처녀 때 해보셨던 놀이인데 춘향이 놀이라고 방법이 분신사바랑 비슷하더라. 놀이 방법은 방에 사람들을 빙 둘러앉히고 가운데에 춘향이를 부르는 사람을 앉히고 주문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춘향아 춘향아 어서 오렴 이런 식으로 춘향이를 부른대. 그럼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귀신이 와서 빙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이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고 그렇게 귀신 불러서 놀다가 이제 가라고 하면 귀신이 떠나고 놀이가 끝난대. 할머니께서 처녀 때 동네 사람들이랑 이 놀이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무슨 반지를 잃어버리셔서 귀신한테 그거 어디 있냐고 질문하셨는데 어디에 있다고 가운데 앉은 사람이 정확하게 대답하더래. 그래서 사람을 그 장소로 보내서 찾아봤는데 진짜 반지를 찾으셨대. 회사 귀신? 소문으로만 들었던 회사 귀신. 내가 어제 당했다. 회사에 목소리만 들리는 여자 귀신 있다고 소문으로만 들었었는데 어제 야근하면서 내가 당했어. 혼자 야근하고 컴퓨터 종료하고 우리 층 불 끄고 사원증 태그하고 문 여는 순간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어디가? 이러더라. 선배들이 소리 들으면 절대 반응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문 닫고 나와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나 진짜로 기절할 뻔했어. 바로 가족한테 전화 걸고 통화하면서 로비로 내려왔어. 반응하면 계속 말 걸고 어디 가냐고 소리 지르고 웃고 그런데 아직도 소름 돋아. 외할머니? 우리 외할머니가 무당 좀 비스무리하게 일하시거든. 그거랑 관련된 얘기인데 내가 유치원 다니던 때 나 좋다고 따라다니던 애가 있었거든. 막 장미꽃도 갖다주고 엄청나게 잘해주고 그랬는데 난 그 애를 싫어했단 말이야. 어느 날 유치원 갔을 때 선생님들이 울면서 그 애가 교통사고로 하늘 날아갔다고 얘기해 주셨어. 원장님은 애들 신경 써서 막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얘기해 주셨었고, 그런데 외할머니가 내 주변에 그 죽었던 애 인상차게 다 얘기하면서 계속 보인다고 엄마한테 얘기하셨다는 거야. 난 커서 엄마한테 얘기 전해 듣고 뭔가 좀 무섭기도 하고 괜히 눈물 나고 그러더라.